안녕하세요, 황희진영입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그리고 궁금해하시는 소나타 8세대 공개 현장에 나왔습니다. 네, 먼저 앞부분부터 볼게요. 앞에는 이 현대차의 캐스케이딩 육각형이 딱 먼저 눈에 띄고요. 그 밑으로는 크롬 몰딩이 일자로 이렇게 딱 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아반떼에 이어서 4구 형식을 채택을 했는데요. 4개 보이시죠? 아무래도 가장 독특한 부분이 이 부분일 것 같아요. 바로 데일라이트인데요. 헤드램프 라인에 따라서 그라데이션 방식의 히든 라이팅 적용을 이번에 현대차가 했다고 합니다. 그냥일 때는 크롬, 이 금속 재질이고 점등을 했을 때만 이렇게 히든 라이팅 이렇게 예쁘게 보인다고 합니다. 이 크롬 라인이 이렇게 창문 쪽까지 하나의 라인으로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옆으로 봤을 때 개인적으로 예뻤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스포티하고 헤드램프가 또 길고 그래서 날렵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옆모습은요, 그냥 무난한 느낌? 그래서 그랜저 IG 같다는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처음에. 사이드 미러가 보통은 창문 쪽에 달려있는데 이번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 미러가 창문 밑에 달려있는 게 특징입니다. 도어 핸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크롬 라인이 또 사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랑 같이 이렇게 사선으로 하나의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시승차 같은 경우는 18인치 휠을 썼거든요. 그래서 28인치 휠은 이 고성능 차에 많이 장착이 되어 있는 피렐리 피제로 타이어를 장착을 이번에 현대차가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번 소나타는요, 전고가 30mm 정도 낮아졌다고 해요. 그리고 루프 라인이 쿠페형처럼 디자인이 된 게 이번 소나타의 또 특징입니다. 뒤쪽도 굉장히 파격적으로 나왔는데요. 아마 뒷부분이 더욱더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특히 이 리어램프 위쪽으로 돌기가 눈에 띄는데요. 너무 이상하다, 막 미관적으로 별로다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 돌기들은 박리 현상을 막기 위해서 달아놨다고 합니다. 스포일러 역할을 하려고 이렇게 각지게 만들어 놨습니다. 독특한 게 이 테일램프인 것 같아요. 테일램프를 이렇게 하나로 이은 것이 특징인데 마치 볼보의 폴스타랑 느낌이 비슷합니다. 테일램프 밑쪽으로는 이렇게 레터링을 해놨습니다. 이 엠블럼 여기 사이에 위쪽을 딱 누르면 자동으로 열려요. 이번 소나타는 이 LPG 규제 완화를 또 노린 것 같더라고요. 기존에는 이 LPG 통이 이 안쪽에 있어가지고 좀 트렁크 공간이 부족했는데 이번에는 이 LPG를 도넛형으로 넣는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는 이 위쪽을 열어보면 스페어 타이어 놓는 공간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이 도넛형 LPG 통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 트렁크 공간을 많이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이번 신형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3세대 플랫폼을 적용을 했는데요. 그래서 강도는 10% 높이고 무게 같은 경우에는 55kg 정도 경량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파워트레인이라든지 배터리 같은 이런 무거운 부품들은 아래로 내려가지고 상대적으로 무게중심을 아래로 잡았고요. 차체가 낮아서 그런지 안정감 있게 달리는 것 같고요. 서스펜션이 확실히 안정감이 느껴지는 게 제 생각이에요. 160마력의 최대 토크는 20kgm입니다. 가속을 할 때 확실히 막 고성능차가 아니어서 그런지 팍 치고 나간다는 느낌은 없는데 그래도 무난하게 잘 달리는 것 같아요. 정숙성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100km 미만으로 달렸을 때는 확실히 아까 굉장히 조용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문을 딱 닫았을 때. 근데 100km 이상으로 가속을 하게 되면은 이 노면 소음이나 풍절음이 너무 크게 들려가지고 이 차에 인공지능 그 비서 서비스가 있는데 걔가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계속 에어컨 꺼달라 그러는데 막 켜주고 라디오도 켜달라 그러는데 꺼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숙성 같은 경우는 100km 이상일 때는 바로 그대로 노면 소음이 전달이 된다라는 게 전달이 돼요.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요, 디자인이 4스포크로 디자인이 됐어요. 그런데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싼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핸들에 달려있는 버튼도 그렇고 이쪽에 달려있는 버튼들도 굉장히 뭔가 저렴해 보이는 느낌이 없지 않아 계속해서 들고 있어요. 그래도 기울기를 이렇게 줘서 확실히 조작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또 송풍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딱 들어오자마자 저는 눈에 띄었거든요. 근데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가로로 길기는 한데 뭔가 양측이 작게 있어서 이게 과연 여름에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었을 때 금방 시원해질지 의문입니다.
네, 이번 신형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전자장치들이 많이 적용이 됐는데요. 특히 기어 노브가 팰리세이드에도 적용이 됐던 이 전자 기어 노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어봉에 좀 익숙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자식에 익숙해지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저도 아까 처음에 손을 쥐려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헷갈리더라고요. 10.25인치 모니터를 장착을 하고 있고요. 12.3인치 클러스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후측방 모니터가 이 디지털 계기판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차선 변경을 할 때 이 모니터로 볼 수가 있어서 초보 운전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끼어들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이 모니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게 굉장히 장점인 것 같습니다. 신형 소나타는 이번에 블랙박스가 빌트인 방식으로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앞쪽으로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걸리적거리지 않도록 블랙박스를 이렇게 안에 장착을 해놨다고 하네요. 네, 이번엔 디젤 모델을 없애고 가솔린이랑 LPG 그리고 1.6 터보 모델만 출시가 되는데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2,346만 원에서 3,289만 원까지 책정이 됐다고 합니다. 네, 2열에 앉아서 30분 정도 저희가 지금 타고 가고 있는데요. 뒤에서 앉아서 가는 느낌은 굉장히 편해요. 탁자감도 좋고 승차감도 굉장히 편합니다. 레그룸이나 헤드룸 같은 경우는 저는 키가 한 100, 여자 평균 키 한 164, 5 정도 되는데요. 레그룸도 이 앞에도 충분하고 헤드룸도 충분해요. 그래서 방스턱을 갈 때도 그냥 괜찮은데 키가 좀 크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라 해야지 불편할 것 같아요. 저희 피디님은 앉았을 때 많이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손잡이 이쪽도 역시 앞에 우리 옆에 아까 측면부 바깥에서도 봤잖아요. 그래서 크롬 라인 비슷하게 일관성을 준 듯한 그런 디자인이 적용이 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승을 마치고 왔는데요. 현대 자동차의 신기술이 집약된 신형 소나타를 오늘 이렇게 타봤습니다. 앞으로 나올 이 현대기아차들의 이 차종들이 과연 어떻게 바뀌어서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시승이었는데요. 오늘 이 소나타 타보니까 굉장히 잘 달리고 그리고 코너 돌 때도 굉장히 잘 돌고 그리고 편안하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목표 판매량이 7만 대라고 하거든요. 그 목표치를 세울 수 있을지 다 같이 한번 지켜보고요. 여러분, SUV가 열풍이 불고 있는 자동차 시장에서 이 신형 소나타가 다시 한번 이 세단의 인기를 가져올 수 있을지 지켜봅시다. 네, 지금까지 황희진 양이었고요. 여러분,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는 다음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